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24일 월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네,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019년도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김지원 아나운서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실천하고 있나요? 글쎄요. 완벽한 계획은 무계획이다. 이런 영화 속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김경섭 아나운서는 잘 지키고 계세요? 저요? 저는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바쁘다는 핑계로 실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쁘면 어쩔 수 없죠. 예. 그런데 이렇게 가끔 바쁘게 살다가요. 가끔 잠깐 멈춰서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점검해보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6월 마지막 주 상반기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에 대전에 소나기가 잠깐 내리긴 했습니다만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주말 내내 참 덥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포함해서 이번 주 날씨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더위는 계속됩니다. 대전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이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가능한 실내에 머물러 주시고요. 외출하신다면 긴 소매 옷과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9도, 공주 31도, 세종과 대전 31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당진 29도, 태안 28도, 예산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m로 매우 낮게 일겠고요. 모레까지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고요. 주말까지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더위는 싫지만 그래도 이 여름이 반가운 이유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휴가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말 행복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저는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은 먼저 그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길게 늘어져 있는 대전 장태산 휴양림이 먼저 떠오르는데 네. 도심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특히 작년에는 대통령 부부가 다녀가시면서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고 하는데 네. 한번 다녀온 적 있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근데 진짜 아직도? 가봐야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꼭 네. 한번 가보시길 강력 추천해 드리는데 자, 이렇게 여름 휴가 또는 여름 나들이 어디로 떠날까 고민이다 하는 분들 이곳만큼은 꼭 다녀와 봐야 한다는 추천 여행지 있으면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름 휴가 여기가 최고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름 추천 여행지 많이 자랑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혹시 장상아 리포터 그 여름 휴가 네. 계획 지금 세우고 있나요? 세우고는 있는데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고 싶은 곳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 보고 결정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소개해 주실 마을이 아이들과 함께 떠나면 좋은 그런 곳이라고요. 네, 대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가면 아이들이 체험할 거리가 아주 가득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기차를 타고 마을 탐구 떠나볼까 하는데요. 논산에 위치한 연산 대추 꽃피는 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대추 집산지 논산 연산에 다양한 체험거리로 활기를 불어넣는 곳.
논산, 연산 대추 꽃피는 마을로 떠납니다. 고향 마을은 언제나 쉼표 같은 여유를 선물해주죠. 오늘은 발길 닿는 곳마다 레트로 감성 터지는 논산, 연산 대추 꽃피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곳곳이 정말 예쁘고 정겹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아주 다양한 체험들과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마을 탐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여 세대가 도란도란 정겹게 살아가는 연산대추 꽃피는 마을. 마을 입구부터 줄지어선 가로수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탐구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모르세요? 이게 무슨 나무죠? 이게 대추나무예요. 대추. 대추나무. 금산하면 인삼, 연산하면 대추. 연산대추 꽃피는 마을은 365일 손님 맞을 준비로 때 빼고 광내는 중. 누구든 언제든 환영합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그런지 마을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또 이 대추향 때문인지 여기서 달달한 향이 어디선가 나는 것 같아요. 달달한 게 자주에 가면 많이 시켜. 거 가서 많이 사시고 와. 저기요? 네, 알겠어요. 저 끝머리. 달콤한 대추향에 이끌려 찾아간 곳은 연산역 인근의 작은 카페. 이곳의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논산시가 마련한 일터인데요. 마을 어르신들이 돌아가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산에 왔으니까 대추차 한 잔 마셔야겠고 그 다음에 곁들여 먹을 만한 간식 없을까요? 조금 출출한데? 연산에 유명한 대추 가래떡이랑요, 대추 커피 콩빵이 있어요. 대추 가래떡이랑 대추 커피 콩빵이요?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질 것만 같은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연산 대추는 인근에서 생산되는 대추를 들여와 팔기 시작하면서 그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은 전국 대추 생산량의 40%를 담당하는 곳이죠. 연산에 대추가 고적이니까 대추를 활용을 해서 뭐를 해야 손님들이 좀 반응이 좋을까 하고 이렇게 클럽 저 시니어 클럽 직원님들하고 우리 연산에 우리 이렇게 매니저님들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이걸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이 마을에 오면 꼭 픽해야만 하는 핵불맛. 씹을 때마다 대추 맛이 있고 대추의 달달함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요. 또 이 앙증맞은 커피 콩빵 맛은 또 어떨까요? 대추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어머머머. 커피 콩빵을 제가 먹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안에 대추가 있는 커피 콩빵은 와 진짜 맛있네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커피인가 대추인가? 한 번 맛보면 바로 순삭 각입니다. 어머니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맛있고 친근하고 너무 좋아요. 세상 맛있는 대추 음식들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마을 탐구에 나섰는데요. 연산 대추 꽃피는 마을 주민들은 매일 한 가족처럼 둘러앉아 식사를 즐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어른들과 같이 오순도순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니까 참 좋아요. 내가 더 맛있고. 연산 대추 꽃피는 마을이 품고 있는 연산역. 이곳은 호남선의 개통으로 지난 100년 동안 많은 열차가 오고 간 북적했던 역입니다. 지금은 이옥기 갑소로 상하행 모두 하루 10번의 기차가 정차하는 간이역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번성했던 그런 역으로서 전 열차가 다 정차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차해서 항상 물을 먹고 물을 먹는다니 기차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차도 물을 먹어야 가지요. 연산역엔 과거 증기기관차가 물을 공급하던 급수탑이 있다는 사실.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고
등록 문화재라고 해서 또 놀랐고. 지금 현재 전국에 12개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연산역 급스탑이 가장 오래된 108년 된 급스탑입니다. 건축학적으로나 미적으로 굉장한 그 사료로 그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옛날 숨가쁘게 달렸던 기차들이 물을 마시며 잠시 쉬어갔던 마을이죠. 예. 귀한 손님이 오실 텐데 한번 가보실까요? 귀한 손님이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지? 가시죠. 네. 오늘 이 마을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그 주인공들은 바로 꼬마 친구들. 아이들의 방문에 조용했던 마을이 북적입니다. 친구 오늘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체험하러. 무슨 체험? 기차. 기차 체험하러 왔어요. 기차 체험하러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기차를 타면서부터 또 이제 내리는 데까지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좀 아가야들은 이렇게 오르고 내릴 때 조금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오기 전부터 기차 탈 거에 대한 설레임으로 가득했는데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연산역은 2007년부터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전교육과 함께 다양한 체험들을 즐길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짱입니다. 가족들과 함께라면 더욱 좋겠죠? 손자 덕분에 여기로 왔더니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애기들을 위해서 너무 잘해놨네요. 아이들하고 같이 기차도 타고 레일바이크도 타니까 좀 더 생동감 있고 진짜 재미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멀리 꼭 가야지만이 휴가를 즐기는 건 아니고 가까워서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점검 결과 오늘도 연산역은 이상무! 칙칙폭폭 기차와 함께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연산역은 역은 작지만 다양한 체험시설이 있어서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에 참 좋은 역입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연산대추 꽃피는 마을은 기차 체험이 끝이 아닙니다. 연산역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들이 있고요. 마을 곳곳에 볼거리도 많습니다. 이 마을에 생기기 전에 논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호수를 만들어 보자 해서 주민들이 이걸 파내서 3년에 걸쳐서 만드는 건데 물레방아도 놓고 조형물도 놓고 했습니다.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세심함이 마을 곳곳에 묻어나는데요.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은 이 마을의 하이라이트. 꼬마 선수들도 동물농장에 입성했습니다. 장미터널 아래 물고기 잡기 체험은 인기 만점이네요. 아이들이 없었지, 구경을 못했지. 근데 지금은 하루에도 막 40-50명씩, 80명씩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이들 많이 와서 엄청 좋아졌지.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아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활력을 되찾아가는데요. 평소 접하기 힘든 동물들과 교감하며 아이들의 꿈도 한 뼘씩 자랍니다. 아이들 정서에도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처음은 와봤지만 앞으로 또 오고 싶은 곳으로 생각이 듭니다. 인기 만점 체험에 주민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빈 창고에 숨결을 불어넣어 대형 체험장을 만든다고 하네요. 이곳에 있는 창고 이 5개를 우리 연산면에서 대표로 가는 체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부터 계획에 들어가서 한 3년 후면은 즐겁고 행복하게 도시다 갈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체험과 풍성한 볼거리가 있는 연산대추 꽃피는 마을. 과거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연산역에서 안 쓰는 차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장사꾼이 많아요. 벌곡면, 양촌면, 부정면, 상월면 이쪽에서 과일을 가지고 이 장소에 와서 다 매매를 하고 그랬던 장소예요. 특히 시골에 시집가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무슨 이웃 간에 정이 있어서 좋고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시집와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작년 같은데도 제가 정말 입이 부르트도록
150명을 이렇게 인솔을 하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대요. 힘들어도 재미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구경하고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 그런 재미로 이렇게 힘든 일을 없어요. 지금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한 3년 동안 애를 많이 쓰셔서 많이 좋아진 건데 앞으로 더 발전이 될 거고 이 마을에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을이 더 발전하고 아이들도 들어와서 사람 소리가 나는 그런 마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체험객이 오고 또 마을에 또 큰 체험관이 오고 하면은 우리 마을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더 건강하고 또 대추꽃 피는 마을 이곳에서 정나누는 우리 마을이 되도록 만들어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연산역과 대추 집산지로 정평이 난 연산 대추 꽃피는 마을.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산 대추 꽃피는 마을로 기차 타고 낭만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 연산 대추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뭐 볼거리도 많고 체험거리도 다양하네요. 네, 그럼요. 예. 일단 기차 문화 체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동물농장 체험도 있고 안전 체험도 있고 이렇게 이 연산 대추 꽃피는 마을에 가시면 아이들이 심심해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서 주민들도 아이들 웃음소리 들으면서 활력을 얻었다고 해요. 네, 특히나 도심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요.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벽화도 곳곳에 많고요. 그리고 사진 찍을 만한 포토존도 참 많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가셔서 체험하셔도 좋은 마을이니까요.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네, 뭐 대전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기차 타고 연산역으로 나들이 떠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 풀고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엔 퀴즈 장상아 리포터가 더욱더 활기차게 가족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주실 거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첫 번째 문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요. 방금 전에 마을 탐구 생활 재밌게 보셨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연산면 연산역에는 호남선 개통과 함께 설치돼 약 60년간 사용된 시설이 있습니다.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급수탑, 2번 주유소, 3번 수도가. 네. 앞서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은 금세 답을 맞히실 텐데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보면요. 뭐 한국어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뭐 능력 시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또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급수가 다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네. 맞아요. 1급, 2급, 3급 1급, 이렇게. 2급, 3급. 오늘의 문제는 몇 급인 것 같으세요? 이거는 뭐 그렇게 네. 어렵지 않으니까 3급 정도. 3급 정도 될까요? 자, 급수탑, 주유소, 수도가 중에 어떤 걸까요? 시간이 다 흘러갔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급수탑이죠. 일제강점기 때 전국 각지에 철도망이 생겨나면서 주요 역마다 기관차 급수시설인 급수탑이 설치됐는데요. 연산역 급수탑은 충남 지역에 남은 유일한 급수탑으로 등록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됐습니다. 네, 이 연산역 급수탑은 높이가 무려 16m에 달하고 이 화강석으로 쌓은 탑과 아치형 출입구가 이 조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중요한 근대 산업시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이번 두 번째 문제는 아주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문제로 한번 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지난 2017년이죠. 벽안의 두 간호사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시작된 100만인 서명운동이 6월 현재 목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이 두 간호사가 한센인들을 돌보기 위해 40여 년간 머물렀던 섬이 있습니다.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울릉도, 2번 독도, 3번 소록도. 네, 이 두 분은 여생 동안 여기에서 보냈던 그런 추억들, 기억들이 새록새록 계속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새록새록 떠오른다고 이게 힌트였어요. 그래요. 네, 예. 이분들이 40여 년간 머물렀다고 하는데 아마도 정말 많은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아요. 울릉도, 독도, 소록도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소록도죠. 마리안느와 마가렛, 이 두 간호사는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돌보며 한평생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는데요. 지난 2005년 고령의 건강이 여의치 않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두 분의 노벨 평화상 추천서는요.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0년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백의의 천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예, 두 분이 꼭 수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죠. 이번에는 속담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벼룩에 간을 내어 먹는다라는 속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속담에 등장하는 벼룩에는 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벼룩에 간이. 간이? 예. 간이 있다면 뭐 다른 위나 뭐 이렇게 다른 장기들도. 장, 뭐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간만 있을까요? 예. 네, 벼룩 굉장히 조그마지 않나요? 거기에 간이랑 뭐 다른 장기들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좀 궁금하고 헷갈리긴 한데요. 헷갈리긴 한데 쉽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네. O일까요? X일까요? 자,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죠. 이 간은 사람이나 개, 원숭이, 고래 등 등뼈를 가진 척추동물에게만 있는 기관입니다. 벼룩의 몸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간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지방체라는 조직이 있을 뿐 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벼룩의 간은 하는 짓이 쪼잔하거나 인색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제철 생선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임금께 올리는 진상품이었을 만큼 맛이 좋기로 유명한 생선으로 흔히 속이 좁은 사람을 이 생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디포리, 반지로도 불리는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1번 밴댕이, 2번 멸치, 3번 고등어. 어떤 네. 걸까요? 예전에 좀 어렸을 때 이렇게 잘 삐치곤 하면은 부모님이 항상 특히 어머니가 이거 이 소갈딱지 같다. 맞아요.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냐. 예, 이렇게 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거기에 네. 딱 어울리는 단어가 있죠. 밴댕이, 멸치, 고등어 중에 어떤 걸까요? 자, 딱 어울리는 단어가 저는 떠오릅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밴댕이죠. 요즘은 육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선이지만 조선시대에는 그 위상이 달랐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어머니께 밴댕이젓을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맛 좋은 고급 생선이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맛있으면 조선시대에는 밴댕이를 따로 관리하는 관청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밴댕이에는 칼슘이나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이나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풀어보시고 행운의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문제 주시죠. 네, 5번째 문제는 잊혀져가는 우리말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옛 우리말 중에 괴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됐던 말일까요? 1번 이상하다, 2번 질투하다, 3번 사랑하다. 네. 괴다. 괴다. 예. 이 감정이 들면은 우리가 가끔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딱 괴고 그렇죠? 두 팔로 이렇게 얼굴을 괴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예. 어떤 감정일까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좀 많이 보게 되고요. 네. 이렇게 갑자기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하고요. 설레죠. 이렇게 하고 이상할까요? 아니면 질투를 할까요? 사랑을 할까요? 자, 이 포즈를 해보시면 단번에 정답 맞출 수 있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사랑하다죠. 옛말 괴다는 동사로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명사인 사랑의 옛말은 다솜이라고 합니다. 네, 다솜. 예.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누구일지 저희는 바로 발표합니다. 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 만나보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휴대전화 끝자리 4769번님, 4769번님, 8232번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낮에 많이 더워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좀 불기 때문에 그래도 야외 활동하기에 아침 저녁에는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보다 더 더워지기 전에 또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풍경 좋은 야외 명당 한번 찾아보실까요?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아도 너무 좋은 요즘 화창한 하늘을 한껏 즐길 수 있는 풍경 좋은 야외를 찾게 되죠. 이렇게 호수가 보이니까 속이 탁 터지는 느낌? 연애 때 생각나는 것 같고. 더 더워지기 전에 싱그러운 풍경 속에서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달큰한 6월의 밤 공기와 함께 공연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6월은 야외가 제철, 경주의 야외 명당으로 지금 안내합니다. 화창한 하늘,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이 부는 요즘에는 나들이가 제격이지요. 그런데요, 큰 가방에 돗자리 넣고 물통 넣고 유모차 싣고 번거로운 나들이는 이즘 시대가 아닙니다. 두 손은 가볍게, 마음은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경주에서의 나들이 코스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 장소는 경주 보문에 위치한 한 카페. 예쁜 건물과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카메라만 들면 인생샷 5조 5억장 건질 분위기.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씀? 멋지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쪽으로 돌아 나가시면은 보문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야외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이 보문호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 네. 저쪽이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 고맙습니다. 이곳이 사랑받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대공개. 널찍한 야외 공간에 편안한 빈백들이 가득 놓여 있는데요. 이곳에 앉으면 보문호수의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보문호를 볼 수 있는 카페들은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문호의 바람 그리고 이 꽃향기들을 맡으면서 야외에서 이 경주 보문호를 즐길 수 있는 곳, 이곳만큼 좋은 곳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좋은 거는요,
사진이에요. 찍으면 사진이 됩니다. 여성분들 SNS. 넓은 야외 공간을 가진 곳이라 고분 호수의 풍경을 여러 각도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 나란히 앉아 같은 풍경을 바라보거나 혼자 사색에 잠겨도 좋을 멋진 공간. 거기에 달콤한 디저트도 준비돼 있으니 여러분은 편히 와서 쉬다 가세요. 저는 지금 낮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는요. 석양을 보러 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경을 보러 와도 그만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저처럼 혼자 오지 마시고요. 둘이 오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경주 봉황대. 소풍 나오는 시민들이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돗자리를 준비하는 대신 루프탑에서 풍경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려한 색감으로 꾸며진 1층을 지나 계단을 올라서면 새로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야, 멋있다. 루프탑의 인기는 계속된다. 조금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봉황대의 풍경은 또 다른 느낌을 자아내는데요. 캠핑을 나온 듯 꾸며진 루프탑의 분위기가 기분을 한껏 더 업 시켜줍니다. 보시기만 해도 아마 눈이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봉황대가 그대로 보이는 루프탑 카페. 굉장히 멋있어요, 사장님.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제가 밤마다 산책을 하는데 이곳에서 맥주랑 커피를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루프탑 카페를 여기 차리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딱 맞는 게요. 이쪽으로 보면 황리단길이 보고요. 이쪽이 보면은 이제 경기 시내가 보이고 뒤로는 봉황대가 보이고 뷰릉이잖아요. 그야말로. 네. 제대로인 것 같습니다. 봉황대를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곳. 이 멋진 풍경 속에서는 어떤 음식을 즐기면 좋을까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바로 수제버거. 봉황대를 본떠 높게 쌓아 올린 봉황대 버거와 딸기 쉐이크 한 잔 어떠세요? 보이십니까? 봉황대에서 맛보는 봉황대 버거. 버거도 빅사이즈, 봉황대도 빅사이즈, 행복지수도 빅사이즈. 만나겠다. 먹음직스러운 재료들이 듬뿍 올라간 수제버거. 그 맛이 궁금한데요. 아니 빨리 안 먹고 영석 씨 또 뭐 하는 거? 경주 대표 명소 봉황대를 바라보며 즐기는 수제버거의 맛. 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풍경이 받쳐주니 여기선 뭘 먹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이색적인 느낌 좀. 맛도 맛이지만 확실히 뷰가 한몫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애들이랑 같이 꼭 한번 더 오고 싶네요. 한적하고 사람들도 여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야외를 즐길 수 있는 멋진 장소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코스는 날씨, 문화생활. 좋은 계절에는 야외 공연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경주에서는요. 이맘때쯤 다양한 야외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초여름 밤을 촉촉하게 적셔줄 다양한 공연들. 지금 만나보시죠. 아름답기로 소문난 경주 보문 수상 공연장. 매주 토요일 이곳에서는 경주 국악 여행이 펼쳐지는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판소리, 사물놀이, 표정 국악 등 다채로운 우리 가락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품격에 맞는 그 명인 명창군들과 젊은 국악인들이 펼치고 있는 그 전통 국악 공연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경주를 대표하는 역사 유적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악여행 첫 번째 무대는 중요 무형문화재 대금산조 제45호 이생강 선생의 이수자들로 구성된 신라 천년예술단입니다. 대금산조 연주와 또 다양하게 국악 간연악 그 이외에도 좀 퓨전으로 현대곡을 가미시켜서 국악 간연악으로 연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공연은 현무용단의 아름다운 민속무용입니다. 쟁강춤은 북한 민속무용의 대표적인 춤으로 손목에 방울을 달고 쟁강쟁강 소리를 낸다고 해서 쟁강춤이고요. 대구 경북권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팀에서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국악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또 있는데요. 야경 명소로 유명한 월정교에서 주말이면 국악 버스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월정교의 야경과 대금산조의 소리가 한편의 영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경주에 오시면 바로 여러분의 풍경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멋과 맛, 낭만과 여유가 있는 시간,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경주는 지금 야외가 제철입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야외 나들이.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 멋진 공연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계절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지금 경주로 떠나보세요. 네, 이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역사 문화 도시 경주의 야외 명당들을 한번 둘러봤는데 네. 이렇게 멋진 경주를 눈으로만 만족해야 한다면 굉장히 아쉽겠죠. 그러니까요. 발빠른 마음은 벌써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국악 공연도 펼쳐진다고 하니까 꼭 참았다가 주말에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느리게 걸을수록 더욱 행복해지는 곳 슬로우시티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느려서 더 행복한 섬이라고 하는데요. 신안 증도로 힐링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조용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마당 삼아 사시사철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느려서 행복한 섬, 신안 증도인데요. 자연이 주는 선물들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바쁜 일상 속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신안 증도. 천연 자연 갯벌과 함께하는 특별한 힐링 여행 시작합니다. 천혜의 자연과 독보적인 생태 관광지로 그 이름을 알리고 있는 신안 증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특별한 보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신안 증도 갯벌의 보물들 만나러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증도대교로 더욱 가까워진 섬 신안 증도.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풍경이 반겨주는 곳인데요. 느리게 둘러보면 그 매력이 배가 되는 섬입니다. 정말 공기도 너무 좋고 이 신안 증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신안 증도는 시루섬 또는 시리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섬 지형 모양이 떡시루 모양을 닮아서 밀물 때 들어왔던 바닷물이 썰물 때는 구멍 뚫린 시루처럼 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시루섬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있어요. 증도는 느려서 더 행복한 달팽이섬 슬로시티 증도고요. 신안 증도에는 국내 최대 단일 염전 규모를 자랑하는 천연 갯벌 염전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갯벌이 주는 첫 번째 보물은 바로 소금입니다. 이렇게 그냥 가운데에다 모으는 거예요? 요즘은 레일 쪽으로. 우리나라 천일염의 주산지인 신안 증도에서는요, 신안 천일염과 함께하는 특별한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체험장은 어떤 곳인가요? 말 그대로 염전 체험장이고요. 그 염전 보시면 소금 생산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곳. 소금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바로 이 염전 체험은요, 요즘 찾아보기 힘든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새롭고 신기한 체험으로 신안 증도를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꼽는 인기 코스 중 하나입니다. 옛날에 수리 같은 게 없을 때 이걸로 직접 우와, 이나은 리포터 드는 힘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리고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 저기 수차라고 하는 물레방아가 있으실 거예요. 저것도 한번 타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물레방아를 힘껏 돌리면서 바닷물을 위로 끌어올린 후 햇살에 증발시키면 소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소금을 만들었던 옛날 그때 그 방식을 그대로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을 소금 창고로 옮기고 나면 체험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소금이 그 유명한 신안 천일염이죠? 네네.
유명한 신안 천일염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데. 소금과 관련된 또 다른 체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이 소금과 관련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 증도의 천일염을 만날 수 있는 이색 공간인 소금 박물관. 소금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 박물관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이 박물관은 소금의 역사라든가 소금 만드는 과정, 그리고 소금의 종류,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소금밭 체험 이런 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본래 소금 창고였던 건물을 개조해 만든 이곳에서는 소금의 역사, 과정 등의 소금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박물관에 가서 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옛날 그대로 있던 걸 다 재현해놔가지고 저희들이 몰랐던 거를 많이 새롭게 알게 되네요. 저희 손주들이라든가 타지의 여러분들한테 아마 홍보를 많이 해도 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금 박물관에서는 이색적인 소금 체험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이 체험은 어디에 좋은 건가요? 저희 여기서 하시는 체험들은 기본적으로 다 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이 이제 떠다니는 나노 입자들이 몸으로 호흡하시면서 몸에 쌓인 노폐물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 효과가 있으시고요. 아토피, 이제 피부 안 좋으신 분한테도 효과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몸에 좋은 체험 안 해볼 수 없겠죠? 네. 누워 계시면 되세요. 분사되는 미세 소금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이나은 리포터. 신안 증도 천일염과 함께하는 특별한 체험. 힐링하기 딱 좋겠죠? 갯벌이 주는 두 번째 선물 만나러 도착한 이곳은 바로 신안 증도의 명물 짱뚱어 다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 다리가 혹시 짱뚱어 다리? 예, 짱뚱어 다리입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예, 여기가 짱뚱어 다리인데 보시다시피 짱뚱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썰물 때는 이렇게 갯벌 위에 짱뚱어나 농개, 칠개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면 썰물이네. 그렇죠. 짱뚱어 다리를 천천히 걷다 보면 저절로 발 아래를 내려다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갯벌 위를 뛰어다니는 독특한 외모의 물고기 짱뚱어 때문이라고 합니다. 갯벌에서도 이 짱뚱어로 낚시의 손맛 느낄 수 있는데요. 행동이 민첩하고 영리한 짱뚱어는 그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낚싯대를 목표 지점 근처에 던진 후 때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낚아채는 훌치기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또한 소리에 예민한 짱뚱어를 잡을 땐 일반 낚싯대와는 다른 긴 낚싯대와 4개의 갈고리가 달린 바늘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니, 바다가 아니라 뻘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원래 짱뚱이는 뻘에서 사는 거라 뻘에서 해요. 백발백중이세요. 보니까는 아주 딱 하면 바로 걸리고 딱 하면 바로 걸리고 이게 근데 뭐 비법이 있나요? 아니 자꾸 하면은 연습이 돼가지고 숙달 돼가지고 그렇게 되죠.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한 30년. 하루에 그러면 나가시면은 몇 마리 잡으세요? 지금은 비할 수 없지만은 그 전에 한참 많이 있을 때는 보통 800마리, 1000마리 같이 잡았어요. 와, 1000마리요? 예. 근데 지금은 그 반도 없어, 짱뚱이가. 이렇게 잡은 짱뚱어는 별미로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갯벌 위의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다는 짱뚱어. 그럼 이렇게 좋은 짱뚱어 오늘 제가 어떤 요리를 먹어볼 수 있을까요? 예, 여기는 저희는 이제 이걸 탕으로 많이 하거든요. 짱뚱어 탕. 짱뚱어 탕. 네. 신안 증도에 가면 먹어야 한다는 대표 음식 짱뚱어 탕. 그런데 탕에 넣는 것은 뭐죠? 짱뚱어 예예요. 그러면 기름기도 있고 이게 부드러운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손질된 짱뚱어를 푹 삶아서 먹기 좋게 갈아주고요. 이제 들깨가루 약간. 들깨가루를 넣고 한 번 더 푹 끓여주고 나면 신안 증도의 별미 짱뚱어탕이 완성됩니다.
이 추어탕보다 좀 더 담백하면서도 식감이 되게 부드럽고 맞아요. 이게 끝맛이 되게 깔끔하네요. 네, 그래요. 추어탕은 민물고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뻘에서 나온 거라 아주 깔끔하고 개운해요, 맛이. 이게 비린내가 적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짱뚱어. 신안 증도에 가면 꼭 한번 맛봐야겠죠? 정말 신안 증도는 발길 닿는 곳곳이 즐거움 한가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짱뚱어로 몸보신까지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신안 증도로 놀러오세요. 썰물 때만 드러나는 자연이 내어준 길. 파도, 노둑들과 같은 또 다른 보물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천혜의 자연과 갯벌이 주는 보물들로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신안 증도. 소금과 갯벌이 빚어낸 독특한 아름다움과 명물 짱뚱어가 있는 신안 증도로 삶의 쉼표 한번 찍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 슬로우 시티라고 해서 느리게 걸으면서 사색만 하면 되는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체험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겠네요. 맞습니다. 화면만 봐도요 정말 월요병이 싹 사라지는 그런 기분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 속에서 갯벌이 주는 보물들까지 만날 수 있는 여행입니다. 여름 휴가지로도 손색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자, 6월의 마지막 주 아직 뭐 여름 휴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나들이 떠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날씨는 어떨지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어제만큼 덥다 생각하시고 시원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는데요.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수십 분 만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 주시고요.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빈틈없이 발라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9도, 공주 31도, 세종과 대전 31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당진 29도, 태안 28도, 예산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m로 매우 낮게 일겠고요. 모레까지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고요. 다음 주까지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보겠습니다. 여름 휴가지 많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하나씩 보시죠. 1646번님, 지난 주말 다녀온 금산 원골 유원지입니다. 적벽강 강물이 맑고 깨끗해서 다슬기, 민물고기도 잡아서 매운탕도 끓여 먹고요. 삼겹살도 구워 먹었습니다. 텐트 치고 놀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그렇죠. 또 야외에서 또 삼겹살 구워 먹으면 아우 엄청나죠? 예. 0587번님, 정동진 부채길 다녀왔습니다. 동해 푸르른 바다를 보면서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길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걷다 보면 뼛속까지 시원한 느낌이 든답니다. 좋은 곳 다녀오셨네요. 그러게요. 3938번님, 해안읍 백화산에 냉천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발을 담그면 5분을 못 견디고 나와야 합니다. 일단 한번 오셔서 발 담가 보세요. 말이 필요 없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냉천골. 궁금한데요. 얼마나 차가운지. 저희 가서 저 등록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9801번님, 휴가하면 제주도 아닐까 싶네요. 바닷속도 깨끗하고 검은 돌들이 예쁘게 돼 있는 제주도 가서 살고 싶을 만큼 힐링되는 곳입니다. 그럼요. 제주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맞아요. 가면 참 좋잖아요. 3042번님, 동학사를 소개합니다. 아직 가물어선지 계곡에 물이 없지만 펜션에 어른들 수영장과 아이들 수영장도 있어서 신나게 놀고 왔습니다. 엄청 신나 보이는데요. 아이들을 참 좋아하네요.
0089번님, 임실에 가면 임실 치즈 맛도 보고 치즈 테마파크와 옥정호 대정 저수지도 볼 수 있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요. 와, 임실 좋아요. 치즈 꼭 한번 맛보고 와야죠. 거쳐에 네. 가면. 예. 옥정호도 좋더라고요. 3162번님, 제가 추천하는 곳은 한국의 나폴리라고 부르는 삼척의 장호항입니다. 스노클링과 투명 카누를 타면서 멋진 여름을 즐겨보세요. 와, 진짜 좋은데요? 삼척 장호항. 예. 3343번님, 거제도에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라서 물도 깨끗하고 사람이 붐비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거제도에 있는 해수욕장, 예, 검색해 봐야겠습니다. 네. 3343번님이 추천해 주셔서 올여름에는 많이 붐비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음악극 곡하고 노래하리라는 30일까지 대전 상상 아트홀에서 관객 여러분을 기다리고요. 세계 거장들과 함께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특별 콘서트 스바보드나가 30일 저녁 7시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심즉불, 마음이 곧 붙여져는 7월 25일까지 대전 전통 나래관에서 이어집니다. 탱고 더 패션이 27일 저녁 7시 30분 공주 문예회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2019 세종 컬처 로드와 함께하는 장군면 작은 음악회가 28일 저녁 6시 30분 세종 서부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제43회 천안시립교향악단 정기 공연이 28일 저녁 7시 30분 천안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대전 보훈공원과 신채호 선생 생가를 찾아서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겠습니다. 내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놓치지 마세요. 네,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올해는 좀 늦네요. 네, 장마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번 주에 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해서요.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이 장마철이 시작되면은 각 가정에서는 습기와의 전쟁이 펼쳐질 텐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면은 식중독은 물론이고 감기, 수족구병도 기승을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가급적이면 음식도 그리고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챙겨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